오는 9월 21일 토요일에 최고의 독서축제, 대한민국 최고의 독서축제죠. 빡독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댓글로 신청 링크 남겨드릴게요. 많이들 지원하셔가지고 독서의 임계점을 넘는 경험도 해보시고 거기에서 책 읽는 그런 네트워크도 꼭 형성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1일 토요일이고 현재 신청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독서축제 빡독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제목은요, 인간관계의 원초적 습성입니다. 데이비드 버커스가 쓴 친구의 친구라는 책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은요, 인간관계의 원초적 습성, 원초적 본능, 원초적 본성은 무엇이냐? 바로 유유상종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초록, 동색, 금묵, 자흑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 친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요, 잘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일까요? 좋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내가 별로이면 내 주변에 별로인 사람이 모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나를 성찰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는 말이죠. 이런 유유상종의 원리가 오늘날 과학적 연구들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회학에서는요, 이를 호모필리라고 불러요. 호모필리. 이거를 이제 해석하면 동류 선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같은 종류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 호모필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선 좋은 점은 나랑 비슷한 사람, 같은 사람이니까 어때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쉬워요. 나랑 생각하는 게 비슷하니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고 뭔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합의에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대표적인 사례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와 힐러리가 맞붙었었죠. 많은 사람들이요, 다 힐러리가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결국 누가 되었나요? 트럼프가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유수 언론들은 모두 힐러리의 압승을 예상했어요. 근데 당선자는 트럼프였다는 것이죠. 신호와 소음이라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네이트 실버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통계 분석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정치 예측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인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 예측에 있어서 굉장히 고액을 받고 그거를 이제 분석해주고 이런 사람인데 틀렸어요. 힐러리가 당선될 것이라고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트 실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애에 가장 충격적인 정치적 사건이었다고요. 여러분, 왜 언론들은 힐러리의 이렇게 승리를 과신했을까요? 하지만 실제는 왜 트럼프가 당선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호모필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다 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관점과 말과 행동이 갇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힐러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굳게 믿고 있고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틀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 목소리는. 그래서 이 동류 선호 현상, 호모필리가 나의 사고와 현실을 외면한 채 잘못된 판단이 전부인 양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를 다른 말로 그룹띵크, 집단사고라고도 합니다.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요, 외곽의 사고를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조직에 있어서 응집력은 필수예요. 똘똘 뭉쳐야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과도하게 될 경우에는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요, 반대자들을 바보로 만듭니다. 뭐만 말 잘못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조직 내의 혼선,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입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합리한 결정이 연속되어지고 그 조직은 프레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솔해지는 거예요.
이런 집단 사고로 인해서 세계사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례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피그스만 침공 실패 사건입니다.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소수의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왜? 그룹 사고, 집단 사고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챌린저 우주 왕복선 폭발 사고도 있었는데 우주선을 발사하기 전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주에 그 왕복선을 보낸다는 그 사고, 그 환희에 너무 도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분명 문제점이 소수에 의해서 감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 소수의 목소리에 핀잔을 줄고 이상한 사람이야, 낙인을 오히려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조직의 응집력은 필수예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응집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룹 사고, 집단 사고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그룹 사고를 한다고 해서 응집력조차도 쓸모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모든 조직이라고 해서 다 집단 사고에 매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룹 사고에 우선 매몰되긴 쉬운 조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격리된 집단이 문제예요. 격리된 집단. 다른 목소리로부터 격리된 집단. 광신도 집단이 되기 쉬운 거죠.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위험이 임박하여서, 그러니까 위기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고조된 상태. 이러면 불안하니까 다수의 목소리를 따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시적인 리더십이 있을 때, 그러니까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고 독단적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의 목소리들을 더 누르겠죠. 하지만 이런 호모필리, 집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직도 있었어요. 어떤 조직이냐? 첫 번째, 구성원들의 교육적, 직업적 배경 등이 다양하게 구성하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집단의 리더가요, 그 구성원들 가운데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그 평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반대 의견만 내는 거예요. 그것을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자꾸 다른 시각에서 목소리를 내면 그 마이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집단의 리더나 상사가 일을 처리할 때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회의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외부적인 시각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그룹을 격리시키지 않고 그 그룹을 오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힐러리와 트럼프의 선거 구도로 한번 가보자고요. 결국은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힐러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왜 졌을까 곰곰이 따져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는 징후가 사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힐러리가 질 수도 있다라는, 왜 질 수도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자세하게 글로 써가지고 정리한 보고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힐러리 내부 진영에서는 당선이 확실하다는 그거에 도취되어가지고 격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무시한 겁니다. 호모필리, 집단 사고가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힐러리의 내부 진영이 문제가 있다, 집단 사고에 휩싸여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마이클 무어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죠. 시코, 그쵸? 화씨 911 아시죠?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는 이 마이클 무어가 힐러리 지지자거든요. 근데 힐러리가 진다고, 힐러리가 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클 무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여러분, 미국에 러스트 벨트라는 게 있습니다. 러스트 벨트. 이 지도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한때 미국을 대표하는 공업지대였는데요. 제조업이 몰락하면서 함께 쇠락한 지역이에요.
기반 시설이 무너지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공경은 컸겠죠. 근데 이 마이클 무어는 이 미시간 출신이고 계속 미시간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지지자지만 그 미시간 시민들이 느끼는 그 경제적인 고통을 체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시간에 사는 게 힐러리 내부 진영의 그런 지지자들처럼 격리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현실의 그 의식주, 그 생존의 상황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힐러리, 호모필리, 집단사고에 매몰된 사람들은 어땠어요? 네, 지리적으로, 인연적으로 너무 격리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호모필리와 그룹사고가 얼마나 강력한지 비숍 롭 쿠싱의 사회학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30년에 걸쳐서 이사한 그 추이를 조사를 했거든요. 시민들이 어떻게 이사를 해왔는지 이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한 가지 놀라운 트렌드가 있는데 각각의 동네가 점점 더 보수적이거나 점점 더 진보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 주 내에서 정치적으로 편하게 느끼는 마을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에 걸쳐서 더욱 단일한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흐름에 동참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30년 동안 본인이 의식을 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 이런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렇게 이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의 유유상종이죠. 자, 이런 유유상종, 호모필리, 집단사고가 좋은 현상이냐?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집단사고로 인해서 벌어진 세계사의 비극 얼마나 참담했습니까? 이 데이비드 버커스의 친구의 친구라는 책에서도 인생의 삶과 질, 인생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커리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집단사고, 호모필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기회와 다양성이 제한이 되고 이것은 양질의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이비드 버커스는 말합니다. 이 유사성을 좇으려고 하는 거, 우리 인간 본성에 뿌리 깊게 있는 이 유유상종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스르려고 하는 이 노력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거기에 유유상종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반성하고 그것을 깨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동호회 모임을 가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요. 새로운 조직에 포함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죠. 나와 다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낼 수 있는데 해내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은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관점, 다양한 관점 하에 탁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원초적 습성, 원초적 본능, 원초적 본성은 뭐라고요? 바로 유유상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는 대로 계속 생각 없이 살면 유유상종, 금묵적, 초록동색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조직의 응집력,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자칫 이게 호모필리, 집단사고의 위험으로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힐러리와 트럼프의 선거 구도의 사례, 피그만 침공 실패 사건, 챌린저 우주 왕복선 폭파, 그리고 우리나라의 1990년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호모필리와 집단사고의 위험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집단사고의 위험은요, 무지막지한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블랙스완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평시에도 계속해서 다양성, 다른 의견을 나의 의사결정 가운데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주지조차, 내가 살아갈 그런 터전조차도 결정하는 이 호모필리, 이것을 깨야만 하겠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쵸? 유유상종의 이 폐해를 깨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다양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직업적으로 그 배경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면 그 조직에서 악마의 변호인, 계속 다른 시각으로, 그쵸?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리더예요. 그러면 최대한 의견은 나중에 계속 듣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부분의 말은 제가 조직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의 관점으로 돌아보면 어떤가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들의 네트워크 인맥을 살펴보자고요. 과연 내 주위에는요, 얼마나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있는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책을 읽고 좀 더 발전되고 다양한 관점을 앓고 있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성장형 사고방식의 친구가 있는지 말이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추구하고 나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말이에요. 이것들이, 내 네트워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빡독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9월 21일 토요일 대한민국 최고의 독서축제 빡독이 열린다고 했죠? 첫 댓글로 신청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빡독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독서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책을 읽으시겠다고 어떻게 보면은 그 변화의 자리, 그룹 사고, 집단 사고, 호모필리, 그 유유상종의 네트워크를 깨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대한민국 최고의 행사입니다. 꼭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의 그 다양성을 포섭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욱더 향상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기승전 빡독이었는데요.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인간의 원초적 습성.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깰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깨는 아주 좋은 수단으로 오늘 빡독이라는 행사를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